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5월 23일 토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2일 카나가와 7명, 홋카이도 6명, 도쿄 3명의 감염 발표 등 총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6,543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7,255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총 15명으로 일본 내 감염이 814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82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남녀 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2명이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5,136명, 누적 사망자는 263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13일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을 밑돈 수치이며 5명 미만이 된 것은 3월 22일 이래입니다. 도쿄가 발표한 양성률은 1.4%입니다. 이날 도쿄는 보건소에서 보고의 지연 또는 중복 계상의 실수로 인해 확진자 누계가 47명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소에서 보고의 지연 등으로 58명의 누락이 발견되었으며 중복 계상이 6명, 양성이라고 보고된 후에 음성으로 판명된 사람이 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확진자 58명 증가 및 11명 감소로 인해 47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일까지에 포함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누락 등으로 인한 대규모 수정은 지난 11일 76명에 이어 두 번째가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과연 긴급사태 해제는 가능할까요? 지난 14일, 21일에 이어 다음 판단은 오는 25일로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긴급사태 선언 중인 5개 지자체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홋카이도가 0.59명, 도쿄 0.38명, 사이타마 0.26명, 치바 0.22명, 카나가와 0.77명으로 홋카이도와 카나가와 두 지자체가 0.5명의 기준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25일에라도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판단할 것이며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22일 도쿄의 코이케 유리코 지사는 휴업 요청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로드맵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一日でも早く平穏な日々を取り戻したい。そして感染症の防止と経済・社会活動の両立を図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を乗り越えるためのロードマップ、こちらを策定をいたしました。 현재를 0단계로 하여 선언 해제 후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설의 휴업 요청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언 해제 다음 날부터 1단계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1단계에서는 박물관, 운동시설, 학교 등이 완화되어 예를 들면 프로야구의 무관중 경기가 가능해집니다. 2단계에서는 학원, 영화관, 3단계에서는 파친코를 포함한 오락시설, 유원지가 완화됩니다. 하지만 접대를 하는 음식점, 라이브하우스, 노래방, 헬스장 등은 완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현재 저녁 8시까지 단축 영업이 되고 있으나 1, 2단계는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3단계에서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완화됩니다. 단계별 진행은 2주간 단위로 감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반면 제2파의 대비를 위해 감염의 급증 등 상황이 악화되게 될 경우에는 도쿄 경보를 발동하여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가 휴업 요청에 들어가며 레인보우 브릿지를 빨간색으로 점등하여 주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은행은 22일 임시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주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30조엔 규모의 새로운 자금 공급 방안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자금 공급 방안은 정부의 긴급경제대책에 따른 실질 무이자 무담보 대출 금융기관이 대상으로 은행이 금리 0%로 자금을 대출하면 그 이용 실적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일본은행 당좌 예금에 0.1%의 금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로써 금융기관이 제도의 적극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자금의 흐름을 늘리는 방안으로 내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확대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6월에 있을 정례 회동 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6월 중에 개시하고 중소기업 등의 사업 계속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날 저녁 아소재무상과 일본은행 쿠로다 총재가 이례의 공동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담화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뜻과
정부와 중앙은행의 연계를 강화하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재무상과 일본은행 총재의 공동담화 발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로 금융시장이 동요하던 2016년 6월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22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인한 긴급사태 선언 중에 신문기자들과 내기마작을 한 도쿄고검의 쿠로카와 히로무 검사장의 사직을 국무회의에서 승인하였습니다. 쿠로카와 씨는 21일 징계 수위 중 가벼운 훈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사표를 제출했으며 후임으로는 나고야고검의 하야시 마코토 검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리마 사코 법무상은 21일 밤 아베 신조 총리의 거취에 관한 품위를 제출하였으나 총리는 강하게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2일 밤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재건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라고 밝히며 퇴임하지 않을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으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난 쿠로카와 씨의 처벌 수위가 경고 정도인 훈고 처분인데 대해 가벼운 처벌이라는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현재 야후재팬에서 실시 중인 쿠로카와 검사장의 처분 납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 17만여 명 중 94.6%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검찰의 명예훼손에 본인으로서도 불명예스러운 퇴직인데 잘못에 비해 낮은 수위의 처벌이긴 한 것 같습니다.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퇴직금이 하나로 약 8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비판받을 만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상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관련 해고나 고용계약 종료가 21일 시점에서 1,835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생노동성은 2월부터 해고나 고용계약 종료에 대해 각 지자체별 노동국에 보고를 집계하였으며 2월에 282명, 3월에 835명, 4월에 2,654명으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5월 21일 시점에서 7,064명으로 급증하여 5월에만 70%에 육박하며 고용정세가 급속히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상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는 항체 검사에 대해 6월부터 도쿄, 오사카, 미야기 세 지역에서 약 1만 명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선정의 이유로는 인구 10만 명당 누적 감염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도쿄, 오사카를 선정하였고 반대로 비율이 적고 환경적으로 비교하기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미야기를 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 전체 감염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후생노동성은 밝혔습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세 지자체에서 20세 이상 일반 주민 각 3,000명 정도를 연령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일정 이상의 항체를 가진 사람의 비율을 조사하며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제할지는 각 지자체가 판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IOC의 토마스 바흐 회장의 도쿄올림픽의 재연기는 없다는 방침을 발표한 다음 날인 22일 도쿄올림픽 준비 상황을 감독하는 존코츠 조정위원장은 내년 개최가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시기가 올해 10월경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의 위협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대회조직위원회는 22일 코치 씨의 발언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부정하였고 IOC와 대회조직위원회 둘 다 내년 여름의 개최를 향해서 준비시키는 자세는 바꾸지 않았지만 세계적인 감염 수습이나 백신의 개발, 유통은 전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 소식입니다. 22일 22시 20분경 카고시마 오키노에라부지마에서 진도 3의 지진이 관측되었습니다. 진원지는 오키나와 본도 근해이며 규모는 매그니튜드 4.2, 깊이는 40km, 이 지진으로 인한 해일의 발생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저튜브였습니다.